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시초가 갭상승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거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4일 만에 처음으로 음봉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최근 주가의 반등이 데드캣 바운스는 아니었을까 걱정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계실 거고, 아니 어제 미장이 폭등을 했는데 왜 삼성전자 주가가 못 가는 거야 의아해하고 계시는 주주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물론 제 영상을 시청하셨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지금 구간은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기회를 잡기 위해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음봉을 그리고 있는 이유와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를 한다면, 매도를 한다면 어디서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소유하고 계시는 주주분이라면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삼성전자 강한 상승 보여줄 수 있게끔 신고가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오늘 장 초반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삼성전자가 고점이어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오늘이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발표 날이기 때문이에요.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발표를 할 때는 항상 시장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요.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모르시는 주주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30년 동안 엔저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일본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은 거죠. 원래 2%만 상승을 하면 되는데 유가 상승 때문에 3%, 4%까지 올라온 거예요. 당연히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선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면 계속해서 N저를 유지하고 있었던 일본이 갑자기 금리를 인상하니까 N고가 되니까 해외에 나가 있었던 자본들이 일본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일본은 신용도가 높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수익률까지 챙겨주는데 안 들어올 이유가 없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처럼 신흥국에 들어갔었던 자본들이 빠르게 빠져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시장이 크게 흔들리죠.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에요. 말이 되냐 얘기하실 주주분들 계실 텐데 실제로 24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24년 8월인데 그때 코스피가 하루 만에 8.7% 급락했거든요. 이만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시장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 금리 발표를 앞두고 큰 손 세력들이 삼성전자에서 매도를 던지면서 시초 갭 상승을 반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삼성전자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비중을 실어가고 계시는 주주분이라면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지금 큰일 났다,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주주분들 계실 텐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자본시장의 움직임 때문에 발생되는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에요. 일시적인 조정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은 깨지지 않았어요.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 시장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일시적으로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나오는 조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등을 해도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한다고요. 실제로 24년 8월 코스피가 하루 만에 8.7% 급락을 하고 하루 만에 다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변동성을 만들 땐 우리가 겁을 먹고서 매도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그렇게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단순하게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발표를 한다고 나오는 조정이 아니라고요. 24년 8월에도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오고 그대로 시장이 급락하지 않았어요. 기자회견에서 일본 중앙은행 총리가 우리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진행할 거고 장기국채 매입을 계속해서 줄여 나갈 거다, N고를 의미하는 말들을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영상을 시청하시는 주주분들도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머리 아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전 영상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발표뿐만 아니라 미국의 FOMC도 잡혀 있으니까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비중을 조절하자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발표는 12시경에 나와요. 그리고 기자회견은 더 늦은 3시경에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삼성전자 주가의 방향성은 결정되지 않은 거고,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발표 이후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더 매도를 던지고 있었던 외인들과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나올 거라고요. 그때 리스크를 관리를 하면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조정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조급하게 또 매도를 던지려는 주주분들 분명 계시겠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요. 단순하게 주가만 보고서 대응을 한다면 당연히 후회가 남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음전을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조급하게 매도를 던졌다고 해보자고요. 그런데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발표 이후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한 번 더 큰 손 세력들이 매수를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의 반등이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물론 이번 주 미국 FOMC도 잡혀있기 때문에 그 반등이 나왔을 땐 관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비중 조절을 해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때에도 늦지 않는다고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분명 삼성전자 눌리면 기회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겁을 먹을 게 아니라 기회를 잡아야 된다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그러한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러한 변동성이 나왔을 때 개인 주주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한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저랑 같이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비중 조절 잘 해놓고 조정이 나오자마자 이게 저점이다, 지금 매수를 하지 않으면 늦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빠르게 매수를 하죠. 두 번째는 뭘까요? 강한 변동성이 나오니까, 내 예상치보다 강한 하락이 나오니까 빠르게 매도를 던져버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보통 한 가지만 하지 않거든요. 조급하게 매수를 했다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한 변동성이 나오니까, 내 수익이 깎이니까 겁을 먹고서 매도를 던져요. 지금까지 가져왔었던 수익률에서 손해를 보는 거죠. 이게 기준 없이 주가만 보면서 대응을 하니까 그래요.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 드렸어요? 삼성전자처럼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주는 종목은 우리가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신호를 잡아가야 된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내가 매수를 하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고, 내가 매도를 하니까 주가가 반등을 하고, 다들 경험 있으시죠? 별다른 게 매동매매가 아니라 이게 뇌동매매예요. 그러면 어떻게 신호를 잡아갈까요? 수급 보라고 얘기 드렸죠. 오늘 장 초반 매도를 던지고 있었던 외인들이 여기서 이격을 넓혀 나가는지, 이격을 좁혀 나가는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5장에서 외인들과 기관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텐데, 거기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조급하게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수급에서 이격을 넓히고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요. 물론 수급상에서는 외인들 매수를 하다가도 매도를 던지고, 매도를 하다가 도 매수를 하면서 변동폭을 키우는 거 지겹게 보셨죠. 그렇다 보니까 개인 주주분들이 수급만 보면서 타점에 대응을 하는 걸 어려워하신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수급에서 이격을 넓히는지, 이격을 좁히는지, 추세가 전환되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지금 나오고 있는 움직임을 메이저 증권사인 외국계 증권사가 만들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주가의 강한 변동성이 나왔을 때 그 움직임이 거래량이 동반된 움직임인지,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움직임인지 확인해야 된다고요. 왜냐면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건 주가의 조정이 나왔을 때 곧바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주가의 상승이 나왔을 땐 그 상승분을 반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발표 이후로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거래량이 체결되지 않는 부분에서 리스크를 낮춰 가야 되는 거고,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거래량이 체결되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구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 드렸었던 신호를 확인했을 때 삼성전자 최소한 후회가 남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리스크 관리도 분명히 얘기 드렸잖아요. 물론 개인 주주분들이 이러한 신호를 잡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타점에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해하기 어려우셨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에 연락처 남겨놨으니까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주주분들에 한해서 삼성전자 리스크를 낮춘다면 어디서 낮출 건지, 기회를 잡는다면 어디서 기회를 잡을 건지 원단위의 타점 실시간으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동매매 한 번이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다 까먹는다고요. 물론 제가 100%의 최고 타점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최저점 매수와 최고점 매도를 해드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도 않을게요. 왜냐면 주식은 정답이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제 시장에서도 제가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구간이다 얘기를 드렸던 거고, 삼성전자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저점 부근에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제 영상 시청하신 주주분들은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 노력이 닿는 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삼성전자 정답과 가까운 선택 안에서라도 원단위의 타점 도와드릴 거니까,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신호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삼성전자 10원 단위의 타점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0원 단위의 타점 할 줄 알아서, 잡을 줄 알아서 지금 삼성전자 끌고 왔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신호가 나왔을 때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는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최소한 후회가 남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신호들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이라도 신호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장 회복주 하나 가져왔습니다. 최근 시장 어떤가요? 상승 추세가 이어나가기는 하지만 변동폭이 정말 커졌죠. 반등을 보여주다가도 급락을 보여주고, 급락을 하다가도 반등을 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시장 자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에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변동폭이 커지니까 어떤가요? 주가 조정 받을 때마다 어떤가요? 걱정되죠. 불안하죠. 그래서 원래 주식이란 게 저평가된 종목에서 기회를 잡았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종전이 코앞까지 다가온 와중에 FOMC와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발표가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폭을 키우고 있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에서 기회를 잡았을 땐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이 종전을 코앞에 두고서 매도를 던지면서 뇌동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온 시장 회복주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사라졌을 때 수혜를 받고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에요. 물론 제가 가지고 온 종목도 바닥권역 대비 20% 정도 올라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은 저평가 종목이라는 거죠. 이러한 시장 회복주는 작년 12일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팬데믹 항상 있었고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빛을 발했어요. 그래서 제가 늦지 않게 시장 회복주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괜히 올라가는 종목에서 잘못 잡았다가 휘둘려서 내동매매하지 마시고 손해보지 마시고 시장 회복주 뒤에 영상에서 종목이라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시장 회복주가 뭐냐면,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스운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2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 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